민심도 존중하고 결과도 존중하지만 인수위가 나쁜 짓 하는 것까지 당선인과 그 일가가 불법 행위를 했던 것까지 옛날이든 지금이든 그것까지 다 면죄부를 주고 그걸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불법 불통이 있으면 경고한다. 경고한다. 나온 거잖아요. 옐로 근데 카드. 이게 2주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 3주 만에. 그러니까요. 선거 목요일 금토니까 2주하고 금토 이틀 만에 나온 거, 16일 만에 나온 건데 이명박 때 2달 좀 지나서 나온 것보다 훨씬 빠르죠. 그만큼 윤석열 인수위와 당선인의 행태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저희가 함께 주관적 편견이나 난 저 사람 너무 싫어서 데모할 거야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집회 제 별명이 뭐 집회 천재도 있고 데모 천재도 있는데 매불쇼에서 저한테 그렇게 붙여준 이름인데 네. 뭐 굉장히 쑥스러운 이름이죠. 근데 그만큼 집회를 많이 봤다는 건 제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참여한 집회가 수천 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면서 중간에 한번 웃어가면서 죄송합니다. 하도 요즘에 힘들어가지고 좀 웃어봅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이제 국내에서는 데모를 제가 제일 많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이 당신께서 저보다 더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네. 백 대표님 조금 그 중년 시절부터 데모에 돌입하셨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뛰어들었거든요. 중3 때부터 요랑쟁을 봤었고요. 예, 아무튼간 예. 역사. 예, 죄송합니다. 역사의 예, 상징인. 잠시 웃어보자. 근데 2주 만에 나온 것은요. 사실 데모나 집회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요. 진행하는 것도 힘들어요. 일부 비용도 들어요. 아무리 온라인 중심으로 제가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도요. 주변에서 야 2주 만에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나왔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이거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큰 피해를 당할까 봐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윤석열 인수위와 당선인 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오신 분들 문제가 없다. 이 흐름 저는 이번 주에도 뭐 이명박 사면을 강요하고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국방부에 진짜 관절을 신축해서 뭐 정말 예산 낭비를 심하게 한다. 그럼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개혁가 이번 이 주말에도 촛불 집회를 진행한 개혁가 전환 촛불행동연대는 다음 주에 계획은 아직은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집회라는 것도 민심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당장 이번 주말도 예, 있잖아요. 당장 이번 주말 집회 계획은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계속 이상한 짓을 한다. 아. 그리고 민주주의와 촛불시민에 대한 보복을 준비한다는 느낌이 있다.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 전에도 뭐 서초동 그 평화롭고 합법적인 촛불 집회를 불법 폭도로 몰아갔잖아요. 그다음에 뭐 국방부에 집회를 못하게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기자회견도 다 되는데 무슨 근거로 국방부를 이전하는 것도 웃기지만 거기서 집회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까? 이런 황당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번 토요일 날도 대규모 아니어도 됩니다. 소규모로도 국민들 모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지금 이번 주 토요일도 지난주 토요일 날도 오마이TV 뭐 빨간아재 뭐 네. 서울의 소리 뭐 안진걸 TV 하면 제가 동시 접속을 이렇게 봤거든요. 10만 명 안팎이 온라인으로 집회를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적 인원까지 하면 지금 방금 말한 한 열 몇 개 유튜브에서 누적 인원이 200만 명 안팎이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경고드립니다. 감히 주권자로서 제가 국민들 다 대변하고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죠. 제가 그런 건방을 떨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일부죠. 저희도 작은 시민 모임에 불과하고. 하지만 여론조사라든지 민심까지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당과 인수에 감히 경고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엉뚱한 짓 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짓 하고 모두 재벌 대기업은 규제를 풀고 서민들과 민생들과 중소상공인들 더 어렵게 안 되겠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경고. 국민들이 그야말로 경고. 예,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저도 그리고 네. 계속 청와대를 절대 단 하나로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특히 벙커도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만약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데 벙커도 안 들어간다? 이동식 차량으로 이동식 차량 예. 그런 비상 차량이 있다는 사실도 공개를 해버렸다? 국방부에 또 벙커가 있다는 공개를 해버렸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혹시라도 진짜 세간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이미 여야에서도 지적을 하니까 무당 세력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런 거라면 그럼 청와대가 진짜 굿당되는 거잖아요. 국방부로 옮겨서도. 네.
이건 우리 국민들이 아마 기독인들까지 종교인들까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정보로 봤을 때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무속 세력의 일부가 부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이 피켓을 버리려고 하다가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선거 전에 제가 그래서 이건 안 버렸습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김건희 집단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건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더 모일 수도 있죠. 이 흐름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 앞에 쇄신 집회는 뭐냐? 4번 열렸습니다. 네. 처음에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2번 열렸고요. 제가 거기도 갔다 왔고 지난주에 수목 열렸고 그다음에 토일 열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총 6번 열렸는데요. 이 흐름은 또 뭐냐?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 누구에게 있느냐? 당연히 캠프나 후보도 일정에 책임지고 또 우리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런 입장을 냈잖아요. 다 내 잘못이고 남에 대한 남 탓이나 공격을 좀 자제해 달라. 우리 하나 돼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야 되는 이건 굉장히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무조건 남 탓을 하는 건 문제가 있죠. 나는 최선을 네가 문제다는 식으로 하면 서로 싸움이 나죠. 갈등이 생기고 또 어떤 세력을 뭐 몰아내자 이런 것도 과도하고요. 그럼 지금 윤석열 인수위나 당선인이 벌써부터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똘똘 뭉치서 함께 대응해도 모자랍니다. 민주당 그다음에 또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대로 쇄신하고 또 범진보 개혁 세력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들 또 다 쇄신해서 다시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맞섰던 것처럼 나쁜 일보다 맞서야죠. 근데 보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덩치는 큰데 민심은 이렇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신 분도 있지만 열심히 안 하는 국회의원이나 민주당계 인사들도 많이 있고 국민들이 열받은 겁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 시작했던 2030 젊은 층들이라든지 여성층 입장에서는 후보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캠프도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은 뭐 했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지역구에서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다음에 당신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그렇게 힘들게 야당하고 여당한 지 4, 5년밖에 안 됐는데 보니까 무슨 기득권 세력 다 됐더라. 국회의원이 민주당 지도부가 서민들과 청년들과 민생을 위해서 뭘 했느냐.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서민을 청년 제대로 못 챙길 때 제대로 그걸 관철시켜 본 적 있느냐. 당연히 문재인 정부와 홍남기 등의 관료에 대한 비판은 별도로 하고요. 네. 그 사람들 무조건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이제 퇴임하는 문재인 정부 앞에 가서 집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 이심전심 민주당으로 달려가자. 윤석열 인수위의 당선인들에게 경고하고 주의지는 집회하고 완전히 또 흐름이 다릅니다. 일부 구성원이 겹칠 수 있겠죠. 저처럼 둘 다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구성은 완전히 달라요. 민주당 인수위 앞 집회는 철저히 2030 젊은 당원들, 젊은 지지자들 중심으로 민주당이 정말 환골탈퇴해야 된다. 진짜 서민정당, 개혁정당, 민생정당,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개혁적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아주 겸손하고 아주 낮은 데로 임하면서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의 성과까지 보여주는 말만 요란한 게 아니라 또 말로는 한다 해놓고 뒤에서는 딴짓하는 게 아니라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고 네. 윤석열 인수위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된다 했더니 일부 이제 참가자들께서 야유는 아니고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 쇄신이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다르죠. 그리고 너무 자발적이요. 그래서 더욱 희망적으로 건강합니다. 예. 뭐 개딸 현상도 있고 양아들 현상도 있고 다 좋습니다.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을 이 덩치는 크고 기득권화되어 있고 개혁도 제대로 안 하는 민주당을 쇄신하자. 이제 예. 정말 바뀌어야 된다. 철저히 서민정당, 민생정당, 청년정당, 개혁정당으로 정말 국민들 억울하고 답답하고 살기 힘든 국민들하고 철저히 함께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를 정말 한국 사회 올바른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는 검찰, 정치검찰 집단과 수구 기득권 언론 집단을 어떤 식으로 혁파하고 네. 이제는 민주당이 이제 국회 일당, 뭐 예. 야당이 되겠지만 그래도 일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과반 넘는 그러니까 과반의 의석을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입법부에서는 민주당의 힘이 막강해요. 맞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예. 쓸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렇죠. 것 같고. 그 오마이TV에서 이제 그날 김용민 의원 와가지고 연설했잖아요. 오마이TV도 생중계 잘 올라가 있는데 네. 그 김용민 의원은 잘 정리했어요. 개혁과제를 전 분야로. 그게 다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고 또 국민들 여론도 이러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잖아요. 뭐 오늘은 데드크로스가 됐지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검찰 개혁에서는 이 정도, 언론 개혁에서는 이 정도, 서민들과 민생을 챙기는 것은 이 정도.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대선에 패배하더니 뭐 비대위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비대위에서도 저는 좀 더 서민, 청년, 민생, 경영 전문가들 좀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약해요. 아하. 뭐 박지원 위원장님이나 권지웅 의원 같은 분들 좋은 분들 많이 있는데 전체 좀 더 약하다. 민생 좀 더 개혁, 민생, 네. 서민, 노동, 개혁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한 네다섯 분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면 타임테이블이라고 하죠. 스케줄을 짜는 거죠. 네. 3월 달에는 그다음에 5월 달 5월 9일까지는 우리 이렇게 이런 거 해내겠다. 문재인 정부 예. 하에서는 어떻게 개혁까지 해내겠다. 하겠다. 100%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과 수구 기득권을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이해해요. 그렇다면. 근데 최선을 다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하고 최선도 안 다해보고 우리 못해요. 안 돼요라는 건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국민들 다 지금 아시죠? 국민들과 민주당 앞에 모이신 분들 뭐냐면 한번 최선을 다해봤느냐. 당신들이 니네들이 개혁해서 서민들의 삶을 챙기는데 청년들하고 소통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그 관료들이 엉뚱한 일 할 때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 묻는 겁니다. 피눈물 나게 뛰어봤냐.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잠 못 자고 싸운 시민들처럼 당신들 잠 못 자고 해봤냐. 우리처럼 애 태워봤느냐. 네. 피눈물 흘려봤느냐. 전화 수십 군데 수백 군데 해봤냐. 평소 연락도 안 하던 친구들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읍소해봤냐. 아, 이런 거 묻는 겁니다. 예. 안 했다면 심리장 같아서는 다 나가라. 그렇지만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구호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만 남고 소극적으로 지지했다고 나가라면 소극적 지지가 죄는 아니잖아요. 비판도 할 수 있고 야단도 할 수 있지만 네. 물론 그 사람들은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면서 윤석열을 찬양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재명을 악마시키는 분들은 네. 그분들은 국민의힘당으로 가시는 게 맞죠. 저는 그분들은 이번에 보내드리는 게 맞다. 다만 소극적이거나 열심히 안 했다는 것만으로 몰아내지 않은 건 과하죠. 우리가 모든 운동이나 정치를 하다 보면 늘 적극적인 분들이 있고 중간 정도 하는 분이 있고 소극적인 분들이 있는데 네. 바로 그런 소극적인 분들까지도 껴안고 또 열성적 지지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들이 많았어요. 비판적 지지라고 해서 내치면 안 되잖아요. 너희도 왜 비판해? 이재명 후보가 신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도 신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비판하지 못해서 민심이 더 악화된다는 반성과 성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하.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하면 비판적 지지자들도 굉장히 귀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까지 다 같이 함께 가야죠. 중도 관망하는 분들까지도 끌어들이고. 아, 근데 지금 이 흐름을 보면 그동안 못 봐왔던 흐름이라서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 그러니까 인수위를 비판하는 이런 촛불 네. 우리가 딱 이거 보면서 아 경고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는데 민주당사 앞에도 촛불이 켜지는 걸 보면서 와, 이 양쪽에 촛불이 다 켜져 있다. 이거는 뭐 우리 사회에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에도 주는 메시지가 정말 큰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는 아마 국민의힘당은 결코 웃을 수 없다고 봅니다. 뭐 2030을 대변해 서민 중산층을 대변해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변해 근데 인수위 보니까 전부 다 부자와 재벌과 극보수 또는 강경보수만 대표하는 인사들이에요. 네. 다 50대 10대예요 대부분. 그렇죠? 다 서울대에 나왔거나 특정적 출신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지율도 민주당이 조금 더 올라갔는데 민주당이 쇄신하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됐지만 여당 같은 힘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개혁을 다하면 지방선거 일반적으로는 집권 세력 집권 초기에 선거하면 집권 세력이 대승한다는 게 일반적이지만 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인수위의 불법 불통과
국민의힘의 수구 냉정 기득권 본색이 그다음에 극우 강경 보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면 자기들이 집권했다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실제 저희들 토요일 날 집회할 때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에 있는 분들 너무 힘들었어요. 사방팔방에 극우 세력들이 와가지고 촛불 시민단체들과 촛불 시민들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빨갱이 뭐 개새끼 뭐 이런 거 뭐 약과고요. 네. 너무 심각한 욕을 하는 거예요.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에요. 그걸 엄청난 확성기를 틀어서 집회를 방해하고 진짜 오프라인에 모여 계셨던 한 1,000명에 1,500명 연인원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와중에도 다들 웃으면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하자, 합법적으로 하자. 네. 우리는 합리적으로 하자. 윤석열 지지 세력들, 윤석열 코아 세력들과 우리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시민 여러분 욕 하나 안 하고 끝까지 평화롭게 해주셨어요. 행진할 때까지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걸 보고 다 이제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도 온라인에서 그 막 슈퍼챗도 보내시고 정말 응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마이 TV로도 보신 분들, 그다음에 서울에서 우리 안진걸 TV 보신 분들 실제 댓글에 저도 제가 아니 지금 안진걸 소장님 발언하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욕이죠?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뭐 다 죽여, 막 개새끼들 뭐 이런 욕 나오잖아요. 뭐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창피합니다. 같은 국민이라는 게 그게 윤석열 지지자들의 수준인데 계속 댓글 그러니까 저 어디서 나오는 욕이죠? 아 극우 단체들이니까 이제 아신 거예요. 아 극우 단체들이다 뭐 안모시다 뭐 이렇게 알더라고요. 안진걸 말고 극우 단체 안모시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아니 타로 떨어져서 집회하면 되잖아요. 저희는 한 번도 범진보 개혁 세력은 집회하면서 국민의힘 지지 세력이나 극우 세력들의 집회를 방해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모든 대부분의 집회를 제가 실무를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희는 저분들도 답답하니까 하시게 하고 우리가 피해드립니다. 충돌할 필요도 없고 저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막 외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러 나왔는데 답답이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집회만 하냐. 속상하지만 그냥 보장해드렸어. 근데 저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너무하더라고. 이제 제발 이 윤석열 지지자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도층들 보기 어때요? 아 윤석열 지지자들의 수준이 이렇구나. 다시 한번 민주당과 진보정당과 시민 범진보 기획 세력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굉장히 수준 있게 저희는 평화롭게 네. 대한민국이 이미 지금 세계적인 경제국가, 세계적인 민주국가 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황당한 세력이 집권하게 되는 바람에 지금 세계적 창피를 벌써부터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 극복해내면 전 세계 시민들의 존경과 응원을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참 저희 이제 촛불 집회 다시 촛불이 켜진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봤는데 참 시민의 그 힘이 참 네, 대단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계천 광화문에서도 켜진 이 촛불 그리고 민주당사 앞에서 켜진 촛불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사회를 견인해가고 있고 맞습니다. 이끌어가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 방향을 계속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